아이고, 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련에너스 에너미카 대표 홍민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덜 아픈 세상에 오신 고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함께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할 테니 여러분들 잘 듣고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 소리도 좋은 소리인데 그보다 더 좋은 소리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 자기 이름 부르면요, 저 땅끝에서 부르는 것도 부른대요. 그 자기 이름 불러주면 참 과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엄마의 세포들이 꿈틀꿈틀 일어나서 막 춤을 춘대요. 그러면 남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더 좋대요. 아시겠죠? 네. 한번 불러봅시다. 네. 자기 이름 알죠? 네.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홍기남 오늘 또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겠죠? 네. 시작! 그동안 잘 살아줘 고맙고 앞으로 잘 살아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뜻하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아줘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싱하게 좋다. 싱하게 좋다. 허물나게 좋다. 허물나게 좋다. 너무나게 좋다. 너무나게 좋다. 난 이쁘다. 난 이쁘다. 난 행복하다. 난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덜 아픈 세상에 건강 관리를 하러 왔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 아프고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고 하루하루 참 선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면역을 관리해야 됩니다. 면역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두 번째 마음을 따뜻하게, 세 번째 척추를 바르게, 네 번째 혈관을 뻥 뚫어서 혈액순환 잘 되게, 다섯 번째 몸속에 노폐물을 쏙 빼내줬을 때 림프순환이 잘 되면 면역 시스템이 복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약을 먹지 않고도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도 내 몸이 스스로 병이 고쳐준다.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이 생기면서 우리는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면역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면역을 지키는 것이다. 면역, 각종 세균, 바이러스, 메리스,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질환들이 내 몸에 올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건강한 힘이다. 쉽게 말하면 비 올 때 우산 쓰고 비 옷 입으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질병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면역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면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면역 관리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몸을 따뜻하게. 두 번째가 마음을 따뜻하게. 세 번째가 척추를 바르게. 네 번째 혈관을 뻥. 다섯 번째 몸속에 높여준 것을 썩.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보려고 합니다. 구호 준비.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주먹을 쥐고 행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행복.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자 구호 준비. 행복. 야 아니라니까.
저 엄마하고는 제가 옛날에 저 알고 지낸 사이라 처녀 때 큰애기 때 만난 사람 반갑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몸을 하면 어떻게? 따뜻하게. 마음을 하면 따뜻하게. 아시겠죠? 자, 준비. 행복. 몸을 따뜻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서출. 세우게. 혈관을 뻥. 노폐 불격소를 쏙. 이렇게 해주면 어머니들 면역이 맞춰져요. 여러분들 면역을 올려주면 좋을까요? 면역을 조절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체온을 올려주면 좋을까요? 체온을 맞춰주면 좋을까요? 올려줘야죠. 그러면 혈압을, 자, 우리가 하루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좋을까요? 혈압이 딱 맞으면 좋을까요? 당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좋을까요? 딱 맞으면 좋을까요? 그럼 반대로 체온이 방정맞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추웠다 더웠다 여자는 이제 갱년기 걸리면은 갑자기 한겨울도 덥다고 문 치고 열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한 삼복 더위에도 또 춥다고 선풍기 팍팍팍 뭐 춥다고 또 얘기합니다. 더위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좋아요? 맞으면 좋아요? 좋아요. 아까는 안 그렇더만 체온이 오르면 좋아요? 내리면 좋아요? 올라가면 좋다고. 아까 면역이 올라가면 좋아요? 내려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좋다고. 어디든 올라가면 좋아요? 혈압은 올라가면 안 좋다. 네? 혈압은 올라가면 안 좋다. 혈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고 혈당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고 면역은 사정없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체온도 막 사정없이 올라가야 된다. 너무 많이 올라가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이 사람의 체온이 365이라고 똑같이 36도 6.5도 이상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40도 50도 올라가서 하루 이틀 동안 체온이 안 내려가면 사람 살까지 죽을까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체온을 맞춰주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면역을 맞춰줘야 돼요. 체온이 맞아지고 면역이 맞아야 돼. 36.5도의 체온이 맞으면은 어머니들 뭐가 맞을까요? 혈당도 조절돼요. 체온이 딱 조절되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혈압도 조절됩니다. 어머니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체온이 막 사정없이 하루에 10번씩 올라가면 좋아요? 딱 맞으면 좋을까요? 딱 맞아요. 어떻게 체온이 올라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 몸에 여기 고장이 났을 때, 사람 몸속에 염증이 있을 때, 사람 몸속에 독소가 있을 때, 어디가 막혀 있을 때 그걸 뚫으려고 몸에서 지 스스로 열을 발생시켜서 그걸 녹여서 막힌 걸 뚫어주고.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체온이 올라가. 그러면 사람이 어디 몸에 고장난 것이 많으면 하루에 체온을 여러 번 올릴 것이고, 고장난 것이 없으면 체온을 안 올리겠죠. 근데 너무너무 또 고장나면 또 체온을 못 올려. 아시겠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고주파라는 기계를 씁니다. 이 기계를 쓰면 뼛속에 체온을 올려줘. 어디에 체온을 올린다고? 뼛속에. 그럼 뼈에 체온이 올라가면 뼈에 혈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시다. 이 뼈라고 해도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있어. 몸이 뼈를 따뜻하게 해줘. 그러면 뼛속의 혈관도 따뜻해지겠죠. 그럼 피가 가겠죠. 피가 가면 피만 갈까요? 어저께 먹었던 활신 영양제도 가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활신 영양제를 먹었는데 뼈가 차가워. 그러면 뼈의 혈관에 피가 안 가. 그러면 효과를 볼까요? 못 볼까요? 그러니까 잘 먹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고주파를 기계를 써서 또 그 칼슘 영양제를 뼛속에 쏙쏙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지금 코에다가 레이저를 끼고 있는 레이저. 야, 레이저. 참 세상 좋은 세상이요. 저 태양에 있는 빛 중에서 엑기스 빛을 또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이 빛이 혈액을 세탁해 주기도 하고 또 뭘 해줘요?
어머니들 칼슘 영양제를 뼛속에 쏙쏙 넣어주는 일이에요. 진짜 이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칼슘을 먹었어요. 계란 2개를. 두부 반모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주파를 사용하고 또 이 근적외선이나 레이저 같은 기계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칼슘이 녹아. 뭘로? 고주파 열로. 그리고 그 칼슘을 뼛속에 쏙쏙 넣어줘요. 뭘로? 이 레이저란 빛으로.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예요? 제가 칼슘 그럼 엄마들이 쏙쏙 한번 해봐봐. 칼슘 쏙쏙 그럼 엄마들이 반응 쏙쏙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리 참새 아까 우리 얼추가 반주다. 다시 한번 칼슘 이렇게 쏙쏙 그래서 어머니들이 계란 2개를 잡사. 아시겠죠? 뼈에 밥을 먹고 오라는 거예요. 뭘 먹고라고요? 뼈에 밥을 먹고 다 와. 그러면 이 고주파로 그 칼슘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빛, 근적외선 빛으로 칼슘을 뼛속에 쏙쏙 넣어줘. 그러면 뼈가 단단해져. 전라도 가면 야무져. 뼈가 야무면 피를 잘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잘 만들어요. 어머니들 이 피를 만든 공장이 있어요. 우리 몸에. 어디서? 뼈에서. 언제? 밤에만.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매일매일 피를 한 줌발씩 만듭니다. 얼마큼? 한 줌발. 근데 이 기계를 썼을 때 한 줌발이지 이 기계를 안 쓰면 한 숟가락 만들어요. 그것도 커피 숟가락. 근데 이 기계를 써도 어머니들 집에서 잘 굽고 와야 돼. 뭘? 뼈에 밥을 먹어야 돼. 10달 전에, 3년 전에 한 가마에 먹은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저께 저녁에 먹은 거랑 오늘 아침에 먹은 것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지. 3년 전에 잘 먹은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일 잘 먹어도 필요 없어.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진짜 이해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어머님들 여기 와서 모든 병 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원장님한테 이사님한테 다 고쳐주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분한테 어떤 사람들은 암 좀 고쳐주세요. 혈압 좀 고쳐주세요. 아니 서울대학교 김박사도 못 고친 혈압을 어떻게 제 양반이 고치겠어? 맞아요. 아니 혈압 고치고 당뇨 고쳤으면 혈압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이 있겠어요? 당뇨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있겠냐고. 못 고치니까 그렇게 맞아요 말이에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 못 고친 병은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다.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는 병은 내 몸은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믿어져요? 네. 그래서 내 몸이 의사다.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의사다. 내 몸이 의사다. 여러분들은 여기 덜 아픈 세상에 와서 병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몸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몸 고치는데 공부하고 노력하러 다니는 거예요. 맞아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강주에서 많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 사과하신 분도 많습니다. 한의원도 있고 약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여기 이사님하고 원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막 보증할 만큼 정말 어머님들 몸을 고쳐줄 수 있는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님들은 인정을 안 하네. 안 박수 친 것이. 그럼 왜 박수 쳤어 그러나? 박수 치라고 쳤다 1번. 아니면 진짜 우리 이사님하고 원장님이 병은 못 고치지만 몸은 고칠 수 있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럼 어디 가서 병 고쳐준다고 하면 가지 마세요. 왜? 아니 서울대학교 김박사가 못 고친다니까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내 몸은 고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내 몸이 고칠 수 있는 병은 하늘이 내린 병을 못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약을 안 먹어서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약을 안 먹어서 병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소화제, 진통제,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 그런 모든 약이 안 먹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먹어도 살까요? 몸에서 그런 약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는 정말 큰 제약회사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는 서울대학교의 김 박사보다 더 똑똑한 박사가 10명이나 있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몸을 딱 고쳐놓으면 어머니들은 지금 드시는 약을 반절로 줄일 수 있어요. 몸을 고쳐놓으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이제 졸업하고 돌아가실 때는 안 아프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당 갈 것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 믿어주신 박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기 덜 아픈 세상에 오셔서 고주파 기계를 사용하시고 이런 레이저 그리고 근적외선 기계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몸이 다 좋아집니다. 근데 반절 좋아져요. 얼마큼 좋아진다고? 반절. 근데 그까지 반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반절은 누가 고쳐야 하느냐? 여러분들 집에서 잘 먹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뭘 고쳐야 된다고요? 생활 습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있으면 그 사람 병을 고치려고 들여다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병이 생긴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 그 이유는 식생활 습관이 지 멋대로 했다.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고치면 몸이 고쳐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몸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뭐가 병을 고친다고요? 몸이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약으로 당뇨를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 혈압을 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혈당을 조절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걸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천수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60, 70 살다 돌아가시면 안 생기는 병 안 먹어도 되는 약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담 못합니다. 누구든지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제일 무서운 병은 첫 번째가 뇌가 고장나는 병. 뇌가 고장나면 정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파킨슨으로 몸 달달 떨리고 몸이 주저앉아버려요. 걷지 못합니다. 그 척추가 멀어져 버린 병. 정말로 안타까운 병입니다. 내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요. 진짜 돈 많으면 요양병원도 가고 돈 없으면 요양원도 가겠죠. 그런데 그것도 가서 생활해본 사람 말 들어보면 비참합니다. 간병인을 불러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집밥 먹고 살다 돌아가신 것이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안 맞아요? 어머님들 집에서 돌아가고 싶으세요?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와서 죽는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한 번도 돌아가시니까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냥 죽고 죽지. 아이고 안 죽어져요.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거 더 힘들대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은 안 그러면 내일이라도 여기서 이 드라마 소풍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영화 나무지도 나오고 또 김영애인가도 나오고 또 누구 남자 누구요?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박근영이도 나오고. 그 소풍이나 드라마를 영화를 보는데 가슴이 차냐고 눈물을 똑똑 흘려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먹어갖고 참 자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왜 연락 안 된가 집에 찾아가 보니까 그 친구가 요양원에 갔어. 그 집은 아들 딸들이 팔아갖고 저 외국 가버리고 그리고 요양원에다 모셔다 놓고
생활비만 조금씩 줘. 그래서 한번 가봤어. 박근영이하고 남은이하고 김영희가 누구하고 버스 타고 가니까 친구가 다리 묶어놓고 손 묶어놓고 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 보니까 가슴이 철컥 내려가면서 눈물가 정말 어떻게 좀 끌어주면 안 되냐, 끌어주면 안 되냐. 끌어줬어. 끌어줘도 봐도 아무지도 않아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오짝하니까 아는 채. 그래갖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하니까 뭐 케이크를 하나 주니까 막 술을 막 먹더라고. 그러다가 말을 해. 옛날 얘기 하는데 이거들은 절대 여기 오지 마라. 이거들은 절대 여기 오지 마라. 여기는 죽음보다 더 못한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런 영화가 나와요. 그러다가 아들이 뭐 진짜 시골에 산 사람들은 아파트 한번 사고 싶다고, 서울 사람들은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이런저런 얘기 막 나오다가 나중에는 진짜 아들한테 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안타까웠어. 그래서 아들이니까 주문을 흘러다니 그래갖고 사기꾼 되버려요. 사업을 안 했으면 사기꾼이라도 안 된다니. 그럼 매두리는 매두리한테 나무니가 너 내가 집 한 거 너한테 줄게. 아들하고 헤어져라. 너 그리고 미국 가서나 캐나다 가서 살아. 이거 내 아들이지만 아들 믿지 말고 너만 믿어라. 그렇게 하고 며느리한테 돈 주더라고. 왜? 성품 때문에. 이쪽에서 아들한테 돈 주고 나중에 인생은 소풍이라 해서 산에 올라가. 바닷가에 내려. 그래갖고 김밥을 먹을 때 섹시하면서 천천히 먹어 시간도 많이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고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본데 거기서 그냥 딱 끝나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뛰어내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거 안 만들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 하면 앞으로 저런 세상이 올 것이다. 내 마음대로 못 죽으니까 자식한테 집 안 되고 진짜 앉아서 그냥 혼자 뚝대가 자고 그 전에 주막에 김영희가 우리 복상 우리 받자 그래서 죽기 전에 친구들이랑 한번 만나려고 한복을 다 입고 있고 친구들 만나러 간 게 왜 아니야? 니 보고 싶어서 왔지. 근데 서로랑 사준이더라고. 그런데 똥을 치고 했는데 이불에다가 오줌하고 똥을 쌌는데 그러니까 나무니가 똥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못 닦아. 자기도 몸이 힘들어. 푹자고 나도 하다가 하여튼간에 병원에 입원했다 어쩌다 그랬다 하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현재 시대에 왜 저런 걸 풀어줬을까?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 영화를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죽어보라고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이 오니까 엄마를 보고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부터 돈 아끼지 말고 몸 먹기라. 뭐 아끼라고요? 몸 먹기라고. 내 몸을 지키라는 겁니다. 누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아들이 집도 사줄 수 있고, 아들이 냉장고도 사줄 수 있고, 아들이 자동차도 사줄 수 있고, 텔레비도 사줄 수 있어요. 미국 코트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돈 주고 사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해주지만 건강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안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나쁘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 대신 아파주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프지 쬐끔. 근데 몸이 많이 아파서 돌아가셔버리면 돌아가신 사람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식들이 두고두고 마음이 아파. 엄마들도 가끔 마음 아프지. 옛날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고생했는데 엄매 우리 옆에 이들세 당한 거 보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그러면 엄마들도 진짜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은 무효예요.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맞아 안 말이에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노래가 있었어요. 뭔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네. 노래가, 나는 저 원장님 노래 잘하시니까 엄마는 또 잘하는 것 같소. 근데 원장님 노래는 200점짜리인데 엄마들은 150점짜리. 옛날에는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그때는요 애기들 학교만 보내주면 되고 진짜
하루 밥 3끼만 먹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이제는 엄마들이 얼마나 잘 사냐. 옛날에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 그 지금은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잘 사냐. 좋은 집에서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서울대학교 김박사 만든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집밥 드시고 예? 내 집에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지금요 죄송하지만 강주 시내 사람들 오늘 100명이 죽으면 88명은 병원에서 돌아가신대요. 12명만 집에서 돌아가신대요. 12명은 약 평상시 안 드신 분들, 평상시 몸이 얼마 안 아픈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근데 병원에 돌아가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아프면 약 잡수이고 조금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보통 7년에서 15년을 병원 생활을 돌아가신대요. 그럼 아픈 것도 얼마나 힘들어니? 그렇지만 아픈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부유자를 만드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등골 빠지라고 진짜 뼈가 녹아지라고 일해서 번 돈 그럼 싹 병원한테 기부하고 돌아가십니다. 돈을 그 것은 쓰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버리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명절 때 아들 딸들은 내가 야 어디 한번 좋은 식당 한번 가자 강주에. 그래갖고 자식들 10명 모아놓고 내가 오늘 한탕 낼 테니까 너희 한번 먹어라. 진짜 자식들 먹는 그 입만 쳐다봐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돈을 써야지. 끙끙 앓으면서 요양원에서 자기가 본 돈 자기 마음대로 10만원도 못 쓰고 돌아가셔버리면 얼마나 불쌍해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진짜 다른 데도 다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나쁜 세상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제 100살 살 때까지 병을 발절로 죽이고 지금 드시는 약을 끊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네. 어저께 한 끼 굶었으니까 오늘 2끼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오늘 안 먹고 내일 2끼 먹어버린다고. 엄마들이 그래요. 어머니들 몸이 왜 아플까요? 뒤지게 부려먹었어. 뒤지게 부려먹고 일당을 제대로 안 챙겨줬어. 30만원치 일 시켰으면 한 10만원치라도 줘야 되는데 일은 30만원치 시켜놓고 수당 일당은 3만원 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해야지. 일당은 적게 줬어도 좀 쉬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돈도 조금 주고 희지도 않고 멋을 부리듯이 자기 몸뚱아리를 부려먹어갖고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님들이 몸이 아프고 약을 먹은 사람들은 몸이 삐졌어. 그리고 약을 한 10년 이상 먹은 사람은 몸이 삐진 것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들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 뒤지게 부려먹었다고. 아시겠습니까? 저도요 나이를 얼마 안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 어쩔 때는 몸이 아파. 그러면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살려준 줄 알았지만 내가 나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어머니들 그동안에 사는 것처럼 살았으면요 죄송하지만 10년 전에 하늘나라 갔을라가도 몰라. 그런데 몸이 엄마들 불쌍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진짜 알겠어요? 네. 멋은 부리듯이 뒤지게 부려먹고 예? 영양도 제대로 채워주지 않고 예?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 뭐라고? 기적.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사냐? 어머니들이 직업이 있어. 직업. 이제는 나는 직업이 뭐냐? 여기 덜 아픈 세상에 건강학교 학생이 여러분들 직업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쁜 엄마가 소정이 엄마한테 물어봐. 아니 그게 언니는 그렇게 왜 그렇게 바빠? 그럼 나 건강하고 다녀. 그렇게 아시겠죠? 네. 거기가 뭐안 되지? 그 피 세탁소요. 거기가 또 다른 거 뭐요? 거기가 혈관을 해주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 자신 있게 자랑하고 모시고 와야 돼요. 나 덜 아픈 세상 간다. 따라서 합시다. 나 덜 아픈 세상 간다. 거기가 뭐 잔대라고? 피세탁소. 거기가 뭐 잔대라고? 피세탁소. 두 번째, 혈관을 해주시켜줘. 혈관을 청소시켜주래요. 혈관만 관리해주면 어머니들 건강해집니다. 혈관. 지금요 몸이 아픈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 또 하나는 림프순환 장애.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지금 죽은 사람은 다 연구해보면 10명 중에 8명은 혈액순환 장애, 10명 중에 8명은 림프순환 장애예요. 우리나라만 암으로 죽었다는데 그 암도 세포가 고장나는 거예요. 왜? 산소가 가지 않고 영양이 가지 않으니까 그 암세포가 도력부의 세포가 설기 났고 이 뒤져버라. 나는 아니지. 내가 나한테 필요한 영양가가 아니니까 설기 났고 암세포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암이 걸려도요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암 박사를 얘기하잖아요. 암으로 죽은 사람보다 암을 치료하려고 쓰는 항생제 때문에 또 좀 더 빨리 죽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막 병원에 부지리 쫓아가. 그럼 빨리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암이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산에 올라가면 안 죽어버려요. 맞지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내가 봐서 드라마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해야 이게 자기는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었대야.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숨 쉬는 것도 기적이요. 똥 싸는 것도 기적. 지금 3년 동안 똥도 못 싸고 산 사람 있어요. 3년 동안 사람이 있지만 눈이 있지만 보지도 못한 사람 있어요. 맞아요. 귀가 있지만 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듣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못 고치면 이것도 일본의 어떤 박사는 그러더라고. 재해라고. 뭐라고? 그분 그래. 두 다리가 의사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이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는 박수. 근데 걸어 다니는데 엉뚱한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때 없는데.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시작 때 있는 데는 어디예요? 맞다. 맞아.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인가 그 내년에 그 코로나 때 노래가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어디? 그렇게 진짜라고. 근데 진짜가 나타나는데 엄마들이 또 호흡사고 진짜를 보고도 진짜인지 모르는 사람은 가짜를 보고도 가짜인지 모른다고. 가짜를 보고도 가짜인지 모르면 괜찮은데 가짜를 또 진짜라고 미쳐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안 그런데 우리 해남 우리 동네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짜요. 몸이 엄마도 여기 온 것은 몸이 알아. 여기 오면 기분 좋죠. 편안하고 감사하죠. 그러면 여기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 나만 다니면 좋냐? 옆집에 이쁜이 엄마 이쁘니까 대꾸지. 또 순이 엄마 또니까 또 대꾸지. 근데 뺄떡이 엄마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모시고 오는 것이 진짜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입으로 복을 짓고 입으로 덕을 베풀고 입으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맞아 말이에요? 예. 나이가 먹으면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인데 말년운이 좋아야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네. 말년운이 뭐예요? 코 밑에가 말년운이야. 그건 뭐예요? 입이 뭐냐?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이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쁜 말. 칭찬해주고 맞아 말이에요. 감사하다 말하고 그리고 대박나세요라고 말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디가 아프다 아파 그러면 나하고 더 나쁜 세상 한번 가봅시다 해갖고 일주일에 한 명만
일주일에 한 명은 많다. 1년에 한 명만. 몇 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만 모시고 오면 돼. 근데 1년에 한 명을 올 12월 달에 모시고 오지 말고 이번 달에 모시고 와야 돼. 언제? 이번 달에 모시고 와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제가 전국적으로 우리 덜 아픈 세상 또 다른 분들이 정말 잘하는 데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온 것은 전라남북도에서 지금 3군데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 다 끝나면서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전라남북도에서 한 군데 최우수 지점을 선정을 해서 지금 이 산하뉴스에 대해서 알리는데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또 엄마들한테 공부를 잘 시키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진짜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자연건강의 완성을 실천하는 그런 센터장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남북도에서 이제 3군데 중에서 이제 이달 말까지 해갖고 하나를 딱 최우수 지점으로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에 한번 평가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또 여기 이제 강주의 덜 아픈 세상이 이제 수보로 올랐어. 근데 이번 주 딱 끝나면은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되면은 우리 천영수 박사님이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위해서 이 천영수 박사님이 세계 최초로 사람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 혈관행성 물질, 기적의 분자, 꿈의 물질, 정말로 영노화 물질, 이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물질, 혈액순환 잘 되면은 혈압이 조절되고, 혈액순환 잘 되면 혈당도 조절되고, 혈액순환만 잘 되고 몸속에 노폐물만 싹 빠진다면 뭐든지 해결되는 그런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어요. 근데 이 천연수 박사님은 진짜 박사입니다. 원래는 이 미생물, 환경 그 관련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어머님의 당뇨병을 고쳐내려고 사람 몸의 미생물, 위장에서 어떤 그 효소, 미생물이 하는 일이 대단하다. 똑같은 나이가 있는데 어머니들 20살 때는 계란 하나 먹고 심리를 달래야 돼. 근데 나이가 70대니까 통닭 2마리를 뜯어먹고 앉아만 있어도 힘들다고 해요. 왜 그럴까? 먹는 것은 더 잘 먹는데 오장육부가 달라. 20살 때 오장육부하고 70살 때 오장육부가 달라. 뭐가 다른가 하고 보니까 뱃속에 미생물이 젊었을 때는 많아요. 오장육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미생물을 영광 가운데 우리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발효시켜서 나중에 10년 만에 거기에 산화질소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화질소를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산화질소로 샤프도 만들고 산화질소로 비누도 만들고 산화질소 파스도 만들고 산화질소로 눈에 압박 넣으면 눈을 깨끗하게 해주고 먹는 산화질소, 바르는 산화질소 그걸로 그분이 박사를 학위를 받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를 지금부터 27년 전에 미국의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가 몸속에 산화질소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도 40년 동안 연구해서 밝혀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의사들한테 가장 명예로운 상이죠. 왜 산화질소가 만들어질까? 도대체 이 산화질소가 무슨 일을 할까? 이 산화질소가 몸속에 넣어줄 수만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가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지구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연구한 물질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 그러면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몸에 넣어야 되겠다고 전 세계 큰 제약회사에서 전 세계 큰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에서 어머님 잘 아시는 허벌라이프 알아요? 어머니를 그 화이자라는 회사 알죠? 네. 그런 회사에서 그 산화질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약 1000군데 회사에서 산화주스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판매되는 산화주스의 약 1800배에서 2500배 효과 좋은 천연 물질을 발효시켜서 세계 최초로 산화주스 대사체를 고정화시켜서 완성시켜서 그거를 몸속에 넣어주는 그런 기술을 성공시키신 분이 천연수 박사님이에요. 대단하죠?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그것도 전라북도, 여기 전라도. 어쩌면 참 이분이 대한민국의 세 번째로 산화주스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신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루이스 인드나라 박사는 사람 몸속에 만들어지는 산화주스의 기전이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을,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줘. 그렇게 혈액순환 잘 돼. 그 없는 혈관을 막 만들어줘요. 쉽게 말하면 사람 길이 있어요. 길이인데 길이 하나 있는 것이 차가 잘 다닐 거예요. 길이 2차선, 4차선, 10차선이 차가 잘 다니까요. 10차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 몸에 혈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물질만 몸에 넣어줄 수만 있다면, 이 물질만 몸에서 많이 만들기만 할 수 있다면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천연수 박사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엄마들 그럴 아니 그렇게 좋은 물질인데 왜 텔레비도 안 나오고 그럴 거야. 그러죠? 근데 텔레비가 나오고 싶은데요. 이분이 일반 사람이라 만약에 천연수 박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천연수 박사님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으면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노벨상 후보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일반 사람이라 이 시골 전북대학교 나온 사람이라 일반 초급 사람이 어정쩡한 대학교 나온 사람이라 진짜 아닐까? 좀 본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봐. 아시겠습니까? 인정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인정받으려고 원광대학교를 찾아가, 서울대학교를 찾아가, 건국대학교를 찾아가, 항원대학교를 찾아가, 전북대학교를, 부산 양산대학교 찾아가, 대한민국의 혈관에 대해서는 면역에 대해서 그리고 산화주스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박사님들 14개 대학교에 14개 그 교수님을 원광대학 문과대학에 초청해서 산화주스 대사체 학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질투하고 안 믿으니까 요가 내가 시발난다, 내가 공부해버렸다 하고 나이 먹어서 자기가 공부해서 먹는 화장품, 바르는 화장품, 산화주스에 대한 자기가 논문을 써서 진짜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 원장님이 아니 우리 산화주스는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요. 엄마들이 비싸다고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맛백이라도 아니 맨날 주려고 하요. 팔지 돈도 못 벌어갖고 맨날 주면 어쩌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은 세표 관장도 맛을 봐야 맛을 하는 세표 관장 몰라요. 그러잖아요. 쩍지게 봐서 발라드 나오면서 근데 엄마들이 진짜 언제 시간 되면 여기는 강주 엄마들만 따로 원광대학교도 말고 여기 휴먼헬스 대사체 공장을 한번 띄우띄우 했으면 쓰겠어. 안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5명씩 10명씩 구장을 싹 구경해야 돼. 왜 구경해야 되냐? 큰 발효 탱크가 100톤짜리 보셨어요? 네. 거기 발효 탱크가 사람 유장하고 똑같아요. 거기다 마늘을 5톤 넣어. 몇 톤? 5톤. 어떤 탱크는 상추를 5톤 넣어. 어떤 탱크는 쌀을 5톤 넣어. 어떤 탱크는 양배추를 5톤. 양배추를 발효시키니까 위장이 좋아지고 5톤이 얼마만큼인지로 5톤이 얼마? 자동차 5톤 자동차 안 봤어? 안 봤어? 웬만히 많대. 여기서 저 끝에만큼 이만한 차가 천장만큼 해갖고 마늘 이만큼 낸 거 5톤이에요. 100톤짜리 탱크에다. 100톤짜리는
자, 우리 사무실에 한 3개 정도 돼야 100톤 되겠네. 아시겠죠? 네. 더 크면 크지 적긴 한 12m니까 통이 원통으로. 그리고 5톤짜리는 자동차 알죠? 네. 아까 영달차가 2.5톤이라 네. 아니 그 크기가 5톤이요. 그만큼의 마늘을 넣어놔. 그것도 4개월 동안 발효시켜 푹푹 삶아서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다 시간과 자연과 그 산소를 다 넣고 63도의 온도를 딱 맞춰서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온도, 겨울은 겨울에 맞게 온도를 맞춰서 4개월 동안 발효시켜서 그놈을 꺼내갖고 꺼낸 것이 아니라 저 댓글로 가면은 거기서 정제가 돼요. 그리고 멸균시켜 그렇게 해서 큰 동결시키는 건조 기기가 있습니다. 그 통도 저 끝에서부터 이만큼 통이 그만 커요. 큰 통 거기다가 한 50톤짜리에다가 거기다가 그 원액을 넣어놔. 그 마이너스 43도에 동결을 건조시켜요. 그러면 그걸 꺼내갖고 가루를 쪄서 가루를 빠서 가루. 뭘 빠진다고? 가루를 빠으면은 얼마큼 되냐? 거짓말 안 하고 엄마들 피르차도 알죠? 네. 피르차도 반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인데 또 한 통은 어떻게? 상추를 그 마늘 발효시키면 남자들 전립선도 좋고 면역을 조절해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상추를 발효시키니까 잠을 잘 자게 해주고 양배추를 발효시키니까 위장이 좋아지고 쌀물을 발효시키니까 이 근육 나이가 먹으면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쫄아들어요. 근육이 쫄아들면 걷기가 힘들어 피곤해. 못 걸으면 이제 주저앉으면 아이고 가면 좋게 그냥 바로 못 가요. 굉장히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한 발짝을 못 뛰어서 화장실을 못 가서 집에서 못 삽니다. 한 발짝 뛰면 내일 하루 더 살아. 2발짝 뛰면 이틀 더 살아. 아시겠습니까? 네. 이틀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 집에서 살다니까요. 그 한 발짝을 못 뛰어서 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육. 그렇게 해서 각종 약초, 지금은요 따뚜룹이라는 약초가 하나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대학교에 김명조 교수님이 있어요. 천연물을 연구한 박사님이에요. 천연물이 뭔지 아세요? 네. 일반 사람은 손을 못 대는 물질인데 동의보감에 나왔어요. 따뚜룹이라는 그 나무가 약 2m, 3m 커요. 땅두릅이 아니요. 여기 강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발 700m에서 8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에 약간 습기가 있는 데서 나무가 자라. 1년에 뭐 1cm인가 자라네, 5cm가 자라네.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실제는 못 봤습니다. 그 나무에 잎사귀를 따서 그 잎사귀가 1년에 우리나라에 나온 것이 약 5톤이 나온대요. 천연 물질이죠. 그걸 연구한 박사님이 김명조 박사님이 교수님인데 그분은 그 나라에서 개인한테 연구소를 하나 차려줬어요. 일반 사람 아니죠? 나라에서 연구소 하나 차려줄 정도 되면 그 연구소 하나 돌리려면요 하나 차리려면 몇십억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 나라에서 돈 몇십억을 투자해서 연구소를 차려줄 정도 되면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좋은 천연물질을 연구해서 발효시키고 뭐 연구해 보니까 아들이 기가 막혀요. 뭐가? 염증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통증에 너무너무 좋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절. 무슨 걸? 뼈 마디마디 좋고 무릎 관절에 좋아. 그래서 이것이 좋긴 좋은데 독성이 엄청나게 많아. 효과는 기가 막혀. 그런데 여기 천연수 박사님이 완전 발효 기술을 갖고 있어요. 큰 탱크인데 일반 푹푹 삶아서 발효시킨 것이 아니라 진짜 천연 물질을 천연 발효시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천연수 박사님한테 찾아가서 박사님 이거 저 같이 연구 좀 하게요. 그것이 뭐인데요? 이런 물질이에요 하고 염증에 좋고 통증에 좋고 무릎 관절에 좋다고 해서 한번 또 인터넷 딱 치다보니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힌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연구하려면 3억 주시오. 그래갖고 서울시 3억 줬대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15억을 들여서 그 임상실험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수 박사님은 좋다는 물질을 다 발효시켜. 그렇게 해서
건강기능식품 만들어. 근데 일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무슨 건강기능식품? 산화질소라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제품입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아시겠죠? 네. 엄마들은 그동안 살면서 천삼이네, 응? 천종산삼이네, 응? 녹용이네, 또 프로폴리스네, 공진당이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은 흑염소는 한 마리 먹으면 효과 있다, 그거 알아. 그런데 그런 제품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몸속에서 공진당 안 만들어요. 내 몸속에서 인삼 안 만들어냅니다. 내 몸속에서 프로폴리스 안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내 몸에서는 산화질소를 만들어.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아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지금 여기 가까운 중국이나 저기 미국